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덜미가 잡혔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해봐야겠지만 내란계엄에 분명 관여한 사실이 증언과 물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내란에는 2명의 민간인의 활약이 있었다고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노상원 전 보안사령관, 그 다음은 김건희였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설계부터 이후 독재정권 국정운영 전반의 밑그림까지 그렸던 핵심 인물인데요. 곳곳에서 드러난 증언과 증인, 그리고 구체적인 물증이 이 모든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역시 이번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걸로 보여지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물증이 드러나지 않아 아직까지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데요. 계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볼 때 곳곳에서 김건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계엄 당시 체포자 명단, 누가 봐도 지극히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였는데요. 우선순위에 있는 거의 모든 체포자가 김건희와 악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특히 최재형 목사, 김어준 총수, 한동훈 전 국힘당 대표 등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단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다 이해가 가는 명단이 돼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개인 살생부, 데스노트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런 김건희의 전방위적인 내란 공모 정황이 느낌적 느낌만으로 존재했지만 마침내 이게 사실임이 드러난 겁니다. 13일, 헌재에서는 비상계엄 바로 전날과 당일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인 조태영 국정원장과 김건희 사이에 연락이 오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확인된 겁니다. 왜 계엄 전날 대통령 부인과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럼 왜 하필 그토록 민감한 시기에 김건희가 등장한 걸까요? 조태영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건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국회 측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계엄 전날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하고 전화통화하신 거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럼 12월 2일인가요? 2일이죠. 2일 저녁에. 성일정 의원은 친분이 제가 있으니까 전화를 네. 가끔은 합니다. 네. 글쎄요, 당장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정원의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국방위원회하고 정부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위원들하고 통화하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때 누구 한 사람을 찍어서 네. 박선원 간사가 물어본다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성일종 의원하고는 계엄 당일에도 정인이 통화하신 걸로 나오네요. 그거는 기억나세요? 사실은 잘 안 납니다. 안 나시죠. 그렇게 연락 주고받은 문자하고 이런 게 수상하다면 정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정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인은 남아있는 것도 없는데 의심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까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야당 의원하고 1차장하고 이 무렵에 연락 주고받은 게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2시가 넘어서 계엄과 관련해서 예. 야당 정보위 간사가 연락을 한다면 제가 아니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자면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조 원장은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연락을 주고받은 건 인정했는데요. 연락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는 엉뚱한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윤석열 측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국회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연락을 문제 삼자 조 원장의 통화 내역을 살피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인데요. 조 원장이 김건희와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정보기관 수장이 계엄 전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 부인과 소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건희의 국정개입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피는 꼴이 됐습니다. 최근 명태균 씨는 구속 직전 김건희와의 통화 녹음이 있다는 사실을 김건희 씨 측에 알렸다며 녹음 파일의 존재가 계엄에 영향을 줬을 거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측은 김건희 문자 관련 반박 없이 체포명단이 적힌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치적 공격에 나섰습니다. 또 지긋지긋한 음모론까지 동원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야당 대표 등이 대통령이 되어야 홍장원 자신이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홍장원한테 이게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이거 제가 하겠냐라고 하면서 가서 한동훈 대표 오라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윤석열도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보고받고 해임한 거라며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도 홍 전 차장이 지난 정부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7번 인사청탁에 대한 국정원 자체 조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아니라 주영대사를 지낸 전직 국정원 간부가 6, 7차례 청탁해 거절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는데요. 이걸 본 홍 전 차장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곧 탄핵될 자들이 아주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놀라시라고, 근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정무직 회의도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5일 아침 7시 50분경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 1차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피청구인이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셨죠. 예, 사실입니다. 예. 그 증인이 김태효 그 실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증인이 보낸 메시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증인이 이 메시지를 김태효 차장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월 3일 날 물론 특별한 부분에 지시도 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곧 계엄이 해제되고 계엄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하루가 지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두 가지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이 이미 철수된 부분이지만 저는 군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군이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여의도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몇 사람들만이 아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지켜봤기 때문에 마치 계엄군이 철수를 하고 계엄이 해제된 것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돌아올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좀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마음의 심경을 말씀하셨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우리 대통령님을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내용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김태효 차장의 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